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사단정치원의 배급 방식을 단독 공개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이걸 주제로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북한 장교들 배급 안 주는 걸로 해서 북한 붕괴 조짐이 된다라는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북한군이 배급을 안 주는 게 이번이 처음 사례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이슈를 하는지를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배급, 북한군 장교들의 배급 문제, 여기에서 일반 장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단정치원급, 군단급이면 그 사람들이 배급이 어느 수준인지 알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주제를 일단 정했습니다. 저를 두 번째로 강제로 입양한 분이 제가 탈북할 때 당시 입양 당시에는 국경경비 종국 산하 연대 정치위원이었고 탈북하는 당시에는 구군단 산하 김택사단 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급을 못 받아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북한군이 배급을 안 준 건 이번이 처음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 바로 그 배급을 못 주게 된 시작점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군에 있을 때 배급을 거진 못 받았던 부대인데 병사 때 제가 해안경비대에 있었잖아요. 해안경비대 입대해서 역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게 바로 96년 3월부터였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95년도가 조금 어렵긴 했어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96년도 제가 병사 생활을 경수로 건설에 있는 데서 했거든요. 근데 원자력 경수로가 바로 남과 북이 합계 합작으로 해서 신포 금호지구라는 곳에서 경수로 건설을 했댔는데 그 경수로가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우리 부대가 거기 있었고 그 경수로가 들어오면서 우리 부대가 거기에서 이동을 해서 이원 쪽으로 저희가 나왔댔습니다. 홍원, 이원 그 사이에. 그 길로 부대 이동해서부터 극심한 식량난이 겪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96년 봄이었어요. 96년 봄부터 저희 식량난이 정말 말도 못하는 수준으로 거진 풀뿌리 캐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고난 행군이 극심하게 시작된 데가 바로 95년도부터입니다. 93년, 92년도부터 한경북도는 이미 한경북도 청진시가 이미 배급을 다 썩은 물감자를 주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군부의 그 식량난이 들이친 것이 바로 95년도부터입니다. 95년도에 그 배급난을 겪으면서 그때 거진 파도에 밀려 나오는 이런 줄거리라던가 산에 올라가서 냉이라던가 풀들, 토끼풀도 다 뜯어가지고 정말 강냉가루 한 줌을 큰 가마에다 그거 한 줌을 강냉죽처럼 쓸 때 그 풀을 다 같이 여요. 그리고 그런 강냉 풀죽도 군인들이 당시 우리는 독립분대였는데 분대원들 12명이 밥그릇에 이게 높이에 모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식량이 그렇게 없으니까 애들이 극도로 밥그릇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밥그릇을 12그릇을 똑같이 퍼놓고 이짝에 숟가락 마디를 딱 찍어서 그 그릇 마디를 다 똑같이 이렇게 재가지고 직접 보는 앞에서 다 주는 그 정도로 저희가 심했댔습니다. 이게 해안경비대 독립분대인데 그 지경이었어요. 그러면 무력부 108이나 815 이런 완전히 훈련 집단이 모여있는 부대들은 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군사대학 딱 가기 전에 겪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군사대학 올라가니까 군사대학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밥 주더니 그해 여름부터 이런 통밀밥 있잖아요. 그 통밀밥이 그 밀쌀이 어느 저기 아프리카 나라에서 말 사료로 쓰는 쌀을 그 당시 들여왔다고 저희는 들었어요. 그 밀밥을 그대로 이렇게 밥을 해서 주는데 한국에서는 밀밥이
건강식으로 먹는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처음에 안 먹겠다 그거 하다가 저희 신랑이 하도 먹어보라 해서 제가 먹어보니까 금일밥이 북한에서 내가 먹어보던 금일밥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유는 가공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가공을 벌써 3번, 4번, 5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은 그 밀쌀은 가공을 2번밖에 안 한.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공만 된 밀쌀을 먹다 나니까 그거를 먹은 순간에 그대로 설살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변으로 나올 때 최소한 곡식이 어느 정도 분해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밀쌀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군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밀동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가게 되면 저 밀동들이 살판지다 정 배고프면 그거라도 건져 먹으라고 그걸 농담으로 당시 말했댔어요. 당시 군사대학 이재순 군사대학은 평양시 영성구역에 있었고 국경경비총국이 북한 군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대로 소문이 난 국경경비총국 군사대학이 그 지경이었습니다. 인민무력부보다 제일 형편이 좋은 부대가 이 지경이었으면 그 나머지 부대는 뭐 상상 이상이겠죠. 당시 배급 상황이 어느 사태였는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부대 장교들, 부대원들 공급이 끊어졌는데 장교들 공급 줬겠어요? 당연히 못 줬죠. 그러니까 장교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부대에 뭐 자기가 빼낼 수 있는 탄약 판매가 바로 그때 시작된 겁니다. 탄피까지도 다 빼내서 동무로 중국에 팔아먹는 사태가 바로 그래서 일어난 거고, 첫째로 군수물자를 빼내서 자기가 비리를 저질러서 그것을 식량으로 바꿔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군인 장교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를 장사길에 내보냅니다. 처갓집이라던가 온 가족을 처갓집에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와이프가 직접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이 병사들을 통해서 식량을 빼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같은 경우에 최장의 군사복무 10년 동안 고향에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바로 군 장교 부인들을 너네 집에 가면 식량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 이러면 우리 집에 가면 식량 한 100kg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부인을 따져서 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대에다 여놓고 일부는 자기 가족이 먹는 거, 이런 방법을 썼어요. 당시 군 장교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 방법을 썼는데, 그때 그 풍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근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나온 것이 바로 군부대 비리입니다. 자체 식량 해결이라는 군사명령이 권한의 행군 때 이미 내려졌습니다. 식량 배급 없다, 자체를 해결해라. 이것이 군사명령으로 하달되기 때문에 불평도 못 부려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후방부 경리라던가 후방부 대대장들, 뭐 후방 지도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후방 창고장들, 이런 사람들 같은 거짓 양식, 자기 지역 관내 양식 창고들 다 쓸며 다니고, 양식 사업소들 다 쓸며 다니고, 어디에 가서 뭘로 뭐 막 바꿔오고, 쌀이 들어오면 쌀을 옥수수 2대1로 바꿔오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쌀 10kg가 우리 부대에 식량이 배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 쌀 10kg를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쌀 10kg 주겠으니까 옥수수 20kg 주세요 라고 농장이라던가 양식사업소하고 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것도 뭐 능력에 따라요. 부대 지휘관들 능력에 따릅니다. 그렇게 돼서 식량을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 함께 허리띠를 조이자 라는 구호가 바로 이때 나왔고,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혁명이다, 하나의 혁명의 행군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솔직히 국가에 대한 반역에 어떠한 불만을 품길 건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결국 부대들마다 병사들이 식량을 구해오는 조건으로 휴가를 가게 된 사례가 바로 이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이 고난의 행군 당시에 이 부대들의 식량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저희 양아버지 집에까지도 그 고난이 닥쳤으리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대학 졸업하고 탁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솔직히 괜찮았거든요. 그게 97년도 봄이었는데, 근데 군사대학 탁 끝나고 휴가 끝나고 제가 미배치 기간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보니까
양엄마가 죽을 먹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이러고 한참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 죽이 맞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죽 맞아,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배급 못타요? 그랬더니 정치원도 배급 못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 양아버지는 연대정치원이었습니다. 국경경비 총국산하 연대정치원. 최소한의 장교들의 북한 말로 하면 군관이에요. 군관들의 식량 배급만큼은 단계가 있어요. 누구만큼은 필수적으로 준다? 지휘관만 필수적으로 준다. 그 지휘관이 바로 연대장 정치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이 벌써 뭐 지도원급이에요. 뭐 정치부, 정말 행정참모부. 그 사람들이 배급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대장 정치지도원들 배급이 그 아래 단위의 장교들 배급이 나갑니다. 근데 이 정치원 배급을 못 준대요. 그렇게 실제 죽을 끓여 놓더라고요. 근데 당시 양엄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때라고 생각엔 돈을 좀 비축하고 있던 뭐 병사들이나 이 해안경비대 부대다 나니까 물고기 업이 상당히 수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수산 기관들이 100% 이 경비대 승인을 받고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예물이 많았어요. 그 예물을 대신 대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량으로 대신 바꿨어요. 그래서 당시에 양엄마가 직접 낙지까지 집에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낙지 말린 거를 전문 꾼들한테 집에 와서 장사꾼들이 와서 이렇게 대거리로 가지고 가고, 그래서 부대에서 전체 식량 다는 못 주더라도 한 10분째 쌀 10kg 받으면 그 쌀 10kg를 장사꾼 집에다 불러가지고 옥수수 20kg 바꿔서 보내고, 그 옥수수를 가루를 내든지 국수를 하든지 뭔가는 해가지고 그것을 죽처럼 먹던가 국수로 먹던가. 양아버지한테는 죽은 차마 못 주고 양아버지한테는 국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죽이 먹고 애들하고 양엄마 다 죽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경총국이 해산되면서 양아버지 직책이 흔들리면서 양아버지가 구군단 당원 등록과 과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연대급에서 군단급으로 올라가면 난 식량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다 식량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양엄마가 그때 상당히 힘들었고, 심지어 집에서 손바느질 해가지고 장마당에 뭘 팔아가지고 저걸 하고, 그리고 의사 출신이었거든요, 양엄마가. 그래서 집에서 직접 이렇게 약까지 제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민간요법이라고 또 이렇게 내다 팔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왕진 치료까지 다니면서 또 치료비 대신 쌀이나 옥수수를 받아오는 일까지 했댔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식량을 받더라도 식량의 일부가 다는 못 받아요. 한 뭐 10kg, 이달에는 한 10kg 준다, 다음 달에는 한 20kg 준다. 그러니까 전체 가족이 받아야 될 식량이 한 70kg, 80kg, 뭐 한 150kg, 200kg 이렇게 되나 거기에 한 10분의 1도 겨우 받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기간이 계속 지속되다 나니까 첫째로 부업, 그리고 뭐 식량 마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입당 조건이라던가 뭐 좋은 부대 배치라던가 평양에 보낸다던가 군사대학에 보낸다던가 이러한 조건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뇌물이 성행하기 시작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고양이 담배도 진품 가짜가 다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고, 그때부터 진품 가짜를 가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품 가짜 가려보기 시작해서 고양이 담배가 북한의 뇌물 담배의 가장 기본 사례인데, 그 고양이 담배 가짜를 양아버지는 집에서 피우고, 진품은 어쩌다 한각은 항상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 그러다가 누구한테 권할 땐 딱 진품을 권하고, 본인이 실제 뒤에서 피우는 건 가짜를 피워요. 그리고 그 진품에서 진짜로 손님용하고 밖에 나가서 피우는 그 진품 고양이 담배를 조금 내놓고, 그 다음에 진짜 진품이 조금 많이 들어왔으면 그 진품을 그 다음에는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대돼서 사복을 입었을 때입니다. 근데 가니까 나보고 장마당에 나가서 심부름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부름 했더니 고양이 담배 좀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짜가 많은데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래서 진짜를 장담하더라고. 그러면서 장사꾼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근데
양엄마하고 그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얼굴을 다 알아요. 정치원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장사 쪽에 이게 안 돼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흥정이 안 된대요. 군인 출신 나도 흥정이 안 되는 건 똑같은데 나는 그래도 이게 배짱이는 있잖아요. 그래 나가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확 소리 지르고 기가 확 죽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보고 좀 가지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품짜리 고양이 담배를 제가 한 5가지인가 제가 장마당에 가지고 나가서 이거 얼마에 넘겼냐 물어보니까 이게 한 보루, 한 10갑짜리 한 보루를 원래 장마당에선 300 하는데 양엄마는 나가면 15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족들이 나가면 기본 200 넘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러고 갖고 나가서 내가 장마당에 나가서 230달러 이랬더니 장사꾼이 200 주겠다 하더라고요. 싫다고. 그리고 나 다른 데 가다가 이건 진품이라고. 보더니 진짜 진품이니까 좋다 230 준다. 이러고서 230 주는 걸 30 내가 가운데서 떼먹고 200을 모아서 1,000원 그때 맞춰가지고 제가 양엄마 갖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당시에도 이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낙지 장사꾼부터 시작해서 생물이 들어온 거는 당장 끓여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생물까지도 들고 나가서 파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죠. 그런 걸로 결국 식량 보충을 다 합니다. 자, 군단에서 당원등록과 과상에서 부장으로 있는데도 계속 그게 끊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뭐 과상에 있다가 부장으로 좀 올라간 다음에는 그나마 밥술은 밥이 근데 바로 옛날처럼 하얀 입밥이 아닙니다. 7대3 5대5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단정치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사단정치원으로 배치됐을 때는 확실히 생활 수준이 조금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부대 직접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사단장하고 사단정치원이 지금 같은 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급 수준이 괜찮았지만 제가 무엇에 놀랐냐면 배급을 3분의 1, 뭐 한 5분의 1, 10분의 1 다 이렇게 띄엄띄엄 조금씩 주기 때문에 전부를 다 못 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량을 구해온 것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엄마가 당시에 어떤 방법을 했냐면 식량을 먼저 받아오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2020년도 1월 식량은 1월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이미 2020년 12월치 식량까지 먼저 다 땡겨 먹는 거예요. 그러다 없으면 한 중간에 또 다시 그 다음에 6개월치 식량을 또 당겨 먹고 그 연말에 가서 또 없으면 또 다음에 식량에 나머지 6개월치 또 당겨 먹고 이런 식으로 먼저 당겨 먹는 거예요. 사단정치원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탈북 전에 제가 들렸을 때 2006년 4월이었죠? 4월에 제가 들렸을 때 후방부에서 식량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창고에다가 식량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량은 식량 많네요 이랬더니 야 이게 겨우 200kg인데 이거 가지고 연말까지 먹어야 돼. 근데 이 식량이 뭐 자기 급에 들어간 식량인 줄 알아? 이거 지금 당겨 먹다 2년치를 당겨 먹었대요. 2년치를 당겨 먹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당겨 먹는 수밖에 없지 뭐. 다른 대안이 없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식량난이 2006년 내가 탈북할 때도 군간 사태는 이미 그 상태로 쭉 이어왔습니다. 지금 북한 정부가 군부대 식량 3개월치 니네 알아서 해라. 그 정도로 솔직히 꿈쩍도 안 해요. 장교들 식량이 이 지경인데 병사들 식량 이제는 개인적으로 계속 구에 나오고 그리고 병사들이 민가에 나와서 절도 도둑질하고 이래서 그 식량 보충하는 문제가 다반사라는 거. 이러한 문제로 해서 북한 붕괴론을 거론한다면 이론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제가 하도 답답했어요. 제가 이 주제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만 그거는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 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동이 정지됐다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 때에는 그런 식량 위기에도 유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식량을 구입이라도 해오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부대들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동이 지금 정지됐어요. 그러면 무엇이 스톱이 될까요? 유동이 안 되는데 식량 구입 자체를 못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무리 아사가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두 번째 문제가 국제사회하고 중국의 지원이 만약 있는다 해도 그 지원이 이전처럼 예전처럼 빠르게 그 지원 물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심각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이 거진 차단되는 시기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북한의 제2의 권한의 행군 치고도 가장 어려운 시험 단계에 오른 시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군 배급을 안 주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의 방송의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문제로 예전의 권한의 행군은 분명히 지속됐습니다. 지속이 됐는데 그 지속이 지금 왜 지금이 더 위기냐? 유동이 못하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밖에 나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데 구해올 수 없는 그 모든 걸 정지돼서 가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북한이 코로나 분위기가 지금 풀렸다고 지금 계속 분위기를 띄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북한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 식량 구입이라도 하게 하려면 그 유동을 풀어줄 수밖에 없고, 장마당 시장을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군부대의 유동도 이제 풀어준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코로나로부터 안전할까? 이 문제가 이제 엄청난 숙제로 남는 거죠. 대북 지원 문제가 제가 비록 반기를 상당히 드는 축에 속하지만, 이러한 무리 죽음을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대형 아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국제사회 지원의 국제기구의 지원이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 지원이 최소한 정말로 주민들이나 실질적인 북한 군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래는 3년치 전쟁물자 식량을 항상 비축해 둔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이런 고난의 행군, 오랫동안 흉년 때문에 이미 그 식량도 다 털어먹은 지도 오래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북한 이슈를 보시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